오늘은 2025년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놓치고 계셨을지도 모르는 숨은 혜택 26가지를 대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1년에 무려 5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손해볼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2025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 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의료비는 거의 무료로 전기세도 매월 2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통신비 2만 6천 원 면제 혜택이나 TV 수신료 무료, 상하수도료 감면 등 26가지가 넘는 숨은 혜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들을 모르고 지나치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숨은 혜택들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또한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의 이웃분들이나 가족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혜택과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계산 방식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월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입니다. 단순히 현금 지원을 넘어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 기회도 주어집니다.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고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상담, 직업훈련 그리고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한 소득의 일정 비율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어 생계급여 삭감 없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를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라면 입원이 무료이고 외래 진료비는 1,000원에서 2,0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10%, 외래 진료비는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아픈 몸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암이나 희귀난치병 같은 중증 질환으로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 부담 상한선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물론 틀니, 임플란트, 보청기 등 의료 보조기구 구입 시에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계 혜택이 존재합니다. 특히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성 지원이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기본적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혜택입니다. 월세나 전세와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직접 지원해드리고 자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하여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개량을 위한 수선 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면서 지붕이 새거나 벽이 무너지는 등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주거급여 혜택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주택개량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LH 등 주거복지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적으로 진행됩니다. 네 번째는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연간 약 30만 원, 중학생은 연간 약 40만 원, 고등학생은 연간 약 50만 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학용품 구매, 인터넷 강의 수강, 예체능 학원비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기초 학력 및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핵심이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수 있는 숨은 혜택 탑1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혜택들은 여러분의 생활비를 크게 절감해 줄 것입니다. 전기요금 감면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매월 16,000원의 전기요금을 감면받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최대 2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감면도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료 26,000원이 면제되고 통화료도 50%까지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완전 면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월 2,500원의 수신료가 완전 면제되어 소소하지만 확실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KBS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매월 22,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도시가스사에 문의하여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료 감면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30에서 5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KTX 할인도 있습니다. 일반실은 30%, 특실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KTX를 이용할 수 있어 멀리 계신 가족을 방문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역창구나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많은 도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신분증 지참 후 교통카드 발급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50% 할인도 있어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누리카드입니다. 매년 11만 원을 지원받아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도서 구입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직 소개하지 못한 다양한 숨은 혜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들을 합치면 1년에 500만 원 손해라는 제목처럼 정말 큰 금액을 절약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곡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는데요. 은행 ATM 출금 수수료나 타행 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적용되는 교통카드 충전 수수료 면제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혜택으로는 무료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검진 프로그램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검진을 무료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도 많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치매 치료비 또는 기저귀 구매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같은 자산 형성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하여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어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립을 돕는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일반 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금 관련 혜택으로는 주민세 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일부 면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장애를 가지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나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금 지원이 있으며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나 노인 돌봄 서비스 등도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그리고 에너지, 문화, 건강, 심지어는 자산 형성까지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각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이 모든 혜택들을 하나하나 잘 찾아보고 신청한다면 1년에 500만 원 손해라는 제목처럼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500만 원은 단순히 하나의 혜택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혜택들을 합산했을 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총 재정적 지원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변화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정보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 영상에서 드린 핵심 정보들을 바탕으로 주변의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이 혜택들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복잡하다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 서류들을 미리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는 필수 서류이며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필요시 재적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여러분의 금융정보를 확인하여 소득과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자세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크게 3가지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각 급여 종류별로 자가진단을 해볼 수도 있어 신청 전에 미리 수급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어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 시에는 미리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두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소득과 재산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60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다시 한번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산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인 가구 김영희 할머니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65세, 월 소득 50만 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의 경우입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소득 인정액은 6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로 71만 3,102원에서 66만 원을 뺀 약 5만 3,102원을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급여 일종 혜택으로 병원비 거의 무료, 전기세 1만 6천 원 감면, 통신비 2만 6천 원 면제를 모두 합하면 김 할머니께서는 월 약 20만 원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24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4인 가구 박명수 가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명수 가족은 부부와 자녀 2명, 월 소득 150만 원, 전세 1억 원의 경우입니다. 박명수 가족의 소득 인정액은 18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월 40만 원 내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2명에게는 각각 연간 46만 원의 교육활동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전기세와 통신비 감면 혜택, TV 수신료 면제, 도시가스 감면 등을 포함하면 박 가족은 월 약 80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96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셈이니 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차가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2025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되므로 가능합니다. 단 명품차나 고가 차량은 재산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는 과거에 차량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일정 금액까지는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근로소득은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기쁨과 복지 혜택을 함께 누리실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중산층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었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상 폐지하거나 크게 완화하여 최소한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세집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를 확인하시면 예상 지원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번 탈락하면 재신청이 어려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는데도 재신청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목을 놓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재산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일정한 재산 기준이 있지만 모든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소득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빚이 많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채무는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직접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채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부담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경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실수 방지 체크사항도 알려드립니다. 첫째,
소득이나 재산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반납하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정직하고 정확하게 신고해 주세요. 둘째, 결혼, 직업 변경, 이혼, 출생, 사망 등 가족 상황에 변동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심지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적절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각종 감면 혜택들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감면이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의료급여증을 잃어버렸다면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응급실이나 위급 상황에서 꼭 필요하며 지체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숨은 혜택 26가지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물론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TV 수신료 면제,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혜택들을 합치면 1년에 5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혜택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하루 늦을수록 여러분은 소중한 혜택을 잃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경험담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과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매우 귀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함께 정보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